앞선 영상에서는 메타인지 지능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앞선 두 가지 메타인지 지능과 함께 학습 혹은 자신이 정해놓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인내 혹은 끈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때 가장 많이 실패하는 이유 중 하나가 사실은 무언가를 꾸준히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대부분의 일에서 실력이나 재능이 없어서 실패하기보다는 실력이나 재능이 발현되기 위한 인내 혹은 끈기, 노력을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오늘은 바로 인내를 어떻게 하면 향상시킬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큰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쉽게 달성 가능한 작은 목표들로 분할해라입니다. 목표가 없으면 쉽게 동기부여가 안 되죠. 그럼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즉, 자신에게 동기부여를 시키는 것이 인내를 향상시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인 거예요. 목표를 설정할 때는 큰 목표를 먼저 설정을 하고 그 큰 목표를 쉽게 달성 가능할 수 있는 작은 목표들로 쪼개야 합니다. 너무 큰 목표는 그것을 달성하는 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그 과정 속에서는 결국 실질적으로 제가 이루어낸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큰 목표밖에 없고 저는 그것을 이루려면 1년이 걸린다고 가정을 하면 그 1년 동안의 과정에서 실제로 내가 얻은 목표는 하나도 없는 거죠. 그냥 과정 속에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큰 목표를 작은 목표들로 분할을 해서 매일 혹은 매주의 목표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매일 혹은 매주 그 목표를 달성하면서 성취감을 계속 느끼는 게 동기부여를 하는 훨씬 더 쉬운 방법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앞서서 메타인지를 활용한 공인중개사 시험의 준비 과정에서 잘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영상을 못 보신 분은 오른쪽 위에 카드를 클릭하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럴 때 자기가 레벨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게임을 하듯이 내가 한 단계 한 단계 레벨업이 되고 있다. 내가 오늘 이걸 하면 난 좀 더 나은 사람, 좀 더 목표에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보상이 너무 멀리 큰 게 있으면 이게 사람이 실제로 매일매일의 행동을 제어해 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보상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나에게 점차 경험치가 쌓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목표에 점차 도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66일 정도면 어떠한 행동의 습관화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때까지는 자신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목표를 설정했으면 바로 행동을 취하세요. 이게 머리로만 너무 오래 질질 끄는 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저도 예전엔 이런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정말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계획하고 실행으로 옮기면서 그 계획을 바꿔가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인내를 향상시키는 두 번째 방법은 과거의 인내의 기억을 떠올리는 겁니다. 수잔 페르스키 박사 연구팀은 인내에 대한 플라시포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피실험자들을 두 집단으로 나눴어요. A 집단에게는 야, 너희들은 인내를 잘할 수 있는 유전자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고 B 집단에게는 너희들은 인내를 잘 못하는 유전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이 이야기들은 실험자가 실험을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고요. 그 이후에 실제로 이 두 그룹의 운동 능력을 시험했더니 A그룹은 평균치보다 훨씬 오랜 시간 운동을 하였고 즉 훨씬 높은 인내력을 보였다라는 거죠. B그룹은 평균치보다 낮은 운동 능력치를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낮은 운동치만 보인 게 아니라 B그룹은 실제로 신체적으로 독성을 나타내는 이산화탄소가 효과적으로 제거되지 않고 폐 능력도 감소하는 등의 실제적으로 신체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 이 실험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인내가 있다라고 믿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에는 그것에 상응하는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칭찬할 때는 어이구 우리 개똥이 수학 문제 잘 푸네, 참 우리 개똥이는 참 똑똑해 등과 같은 결과를 칭찬하는 것보다는 와 우리 개똥이는 진짜 힘든 것도 열심히 노력한다, 우리 개똥이는 참 끈기가 있어, 우리 개똥이는 뭘 해도 해낼 거야, 이런 식의 칭찬이 아이에게는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고등학교 수준의 공부는 딱 보고 알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처럼 그냥 뭐 1, 2초 생각하면 나올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난이도에서 결과에 대한 칭찬만 들은 애들은 자신이 똑똑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좌절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진짜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고등학교 되니까 이게 바로바로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똑똑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좌절을 하게 돼요. 근데 반면에 인내와 끈기에 대해서 칭찬을 받은 아이들은 오랜 시간 꾸준히 노력해서 원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칭찬하실 때는 인내와 끈기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인내와 끈기가 있다라고 믿는 것, 그것은 우리를 실제로 인내와 끈기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는 인내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라입니다.
이제 살면서 많이들 느끼실 거예요. 주변의 환경에 사람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고 교류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인내를 증가시킬 수 있어요. 이건 참 저도 많이 공감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제가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느냐에 따라서 제 생각이 참 자주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받게 되고 이것은 직접적으로 제가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서 인내와 끈기를 가지게 되는 원동력이 됩니다. 인내와 끈기는 동기부여가 잘 되면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자녀를 두고 계신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본인들이, 그러니까 부모들이 인내와 끈기가 있는 주변 사람이 되어주면 됩니다. 즉 아이에게 단순히 너는 노력이 부족해, 너는 노력 좀 해 라고 할 게 아니라 실제로 자신들이 롤모델이 되면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인내와 끈기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아이는 그것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인내는 제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학습이나 목표를 이루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차지하는 부분 같아요. 이것에 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까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